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개원을 희망하지만 막상 개원을 딱 하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1부터 10까지 참 막막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그 길을 먼저 가본 선배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배가 해주는 참된 조언들, 정말 어디서 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 말고요. 두루뭉실하게 나오는 그런 얘기 말고요. 오늘은 정말 경험을 토대로 생생하게 선배님들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뻔한 얘기 안 해주실 거죠?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세 분의 원장님께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고요. 또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도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서 원장님들께서 지목을 해도 좋다 하셨어요. 이 원장님, 이 질문을 받아주세요 하고 성함을 지목해 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질문도 마구마구 날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어떤 원장님이 함께 하시는지 패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 갑상선 외과 의사회 부회장님이시자 수원에서 하이오 외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2011년에 개원하신 개원 10년차 선배님 엄태익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음으로는 유방 갑상선 외과 의사회 총무님이시자 평촌에서 김준호 유외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2015년에 개원을 하신 개원 6년차 선배님 김준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으로 유방 갑상선 외과 의사회 정보 이사님이시자 전남 광주에서 바른유 외과를 공동 운영하고 계십니다. 2011년에 개원하신 개원 10년차 선배님 노혜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세 분의 원장님과 한번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파트로 나눴어요. 먼저 첫 번째는 개원 준비 후배가 묻다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등록하신 분들께 등록 시에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무수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뭐 개원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혹은 그 외에도 정말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중에서 중복적으로 들어온 질문을 취합을 해서 총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5개의 질문을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려볼 예정이고요. 세 분의 답변이 또 어떤 답변이 나올지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개원 선배가 답하다 세션이 이어질 텐데요. 직접 또 내가 개원을 하고 나니 그때 이거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더라, 지나고 보니까 이런 점이 참 아쉽더라 하는 그런 정말로 생생한 이야기들, 꿀팁들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 분 한 분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참 질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오늘 어떤 내용부터 풀어가 보면 좋을까요? 원장님? 자, 질문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답하기에 앞서서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이제 개업할 때 뭐가 필요한지 뭐 부끄러운 얘기도 좋고 뭐든 다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얼마 버냐부터 해서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게 이 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의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인테리어 뭐 소파 뭐 할까요? 뭐 그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자가 잘하니까 그건 거기다 맡기면 되고, 세금을 뭐 떨고 어떻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세무사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 질문이 많이 왔는데, 그런 질문들 중에 의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추려서 5가지만 추려서 이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슬라이드는 제가 학회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건너뛰려다가 한 1분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입니다. 루이스 캐럴이 쓴
유명한 작품이죠. 거기서 이제 앨리스하고 레드 퀸이 이상한 나라의 숲을 가는데 앨리스가 숲속을 지나가는데 아무리 달려도 자기가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레드 퀸한테 물어보죠. 아니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제자리냐? 그랬더니 레드 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숲에서는 그렇게 뛰어가지고는 원하는 바를 가지를 못한다. 죽을 힘을 향해 2배 정도 뛰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레드퀸스 레이스라고 하는 레드퀸 하이포시스죠. 후배들도 많이 들어오고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그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가지고 경쟁이 지금 너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죽을 만큼 해가지고는 중간밖에 못 가니까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김준호 쌤이나 우리 노현 쌤이나 여러분의 레드퀸이 돼서 열심히 땡겨볼 테니까 한번 강의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엄 원장님의 여는 말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앞서서 총 5개의 공통 질문을 3분께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 5개의 질문에 다 답을 해주시고 난 뒤에 나는 이 질문이 제일 좋았다 하는 질문을 하나씩 뽑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총 채택된 질문 3개를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요즘에 빼놓을 수가 없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죠. 에어팟을 경품으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맞추신 후에 추첨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혹시나 내가 뽑히지는 않을까 또 귀를 쫑긋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김준호 원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조자영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유방외과에 적합한 입지 선정이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김 원장님은 처음에 딱 개원을 하셨을 때 왜 그 자리를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개업하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봉직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이제 수술도 하게 되고 케어를 하게 되면서 개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수술했거나 제가 팔로우하는 환자들을 개업하고 나서도 쭉 팔로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근무하는 대학병원 근처에 일단 위치를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를 많이 참 보러 다녔는데요. 뭐 여기 개업을 준비하시는 뭐 후배 의사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유방외과는 이제 그 내과나 소아과 뭐 이비인후과 이런 과들처럼 어느 한 지역의 근처에 있는 환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 꽤 넓은 지역에서 찾아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유방외과는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근무하던 대학병원 근교에 큰 도로변에 있고 그 다음에 대형 마트를 또 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위주로 이제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 근처에 이제 그런 입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뭐 개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보시는 후배님들도 그렇고 이제 개업을 준비하면서 뭐 개원 관련 여러 세미나들이 실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입지를 이렇게 알아봐주는 업체, 전문 업체들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특히 봉지기를 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은 이제 입지 선점 알아주면서 또 거기에 이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주로 얘기해 주는 곳은 이제 신도시나 이런 쪽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 이렇게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물 가격도 좀 싸고, 또 실은 건물주와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임대료는 이제 개업할 때는 처음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료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실은 고민을 하는데, 임대료는 나중에 결국에는 개업을 하게 되면 다 성공하실 거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또 절세 효과, 어차피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너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리스크가 있고, 특히 그런 업체들이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커넥션이 관련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좀 두루두루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접근성이 좋아서 타 지역의 사람들도 오기가 용이해서 나는 이 자리를 골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목이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거든요. 그러면 다른 개원을 하고 싶은 원장님도 아마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타 병원과의 또 경쟁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 블루오션 일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광주광역시라는 이런 조건이 그 당시에는 이제 유방외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 증상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스페셜로 보기 때문에 이게 병원이 같이 다른 과가 모여 있는 곳을 선정을 하면 아무래도 또 약국과의 관계라든가 저희가 그 처방전을 발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처방전이 발행을 하는 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만 바라보고 약국이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병원이 이렇게 좀 있고 약국이 이미 들어와 있는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아니면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그 더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찾았었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어떤 택지지구 하나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 시 안에서 아니면 이제 서울 같은 곳에서는 구 안에서 중심이 되는 위치를 찾는 것이 이게 유방외과 같은 스페셜리스트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노여 원장님 입장에서는 다양한 그 종류의 병원들을 함께 이제 있으면은 집약이 되어 있으면 막 병원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더 유리했다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럼 엄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유방외과끼리 모여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거 뭐 굉장히 힘들죠. 근데 강남역 가봐요. 강남역에 가면은 뭐 한 7, 8개 있죠. 신사역까지 해가지고 양재역에서 시작해서 신사역까지 그 거리에 한 2개 유방외과가 있습니다. 사전에 서로 좀 인사도 좀 하고 저 여기다 개업할게요. 얘기하고 개업하면 상관없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병원 간다 그러면은 시내 간다고 하잖아요. 시골에서도 읍내 병원에 가는 거고. 위치 선정은 우리보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해놨어요. 백화점. 여자들 많이 가는데. 백화점 근처에다가 개업을 하면 되죠. 안 망하려면 이제 나는 뭐 기본만 하겠다. 두 번째로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메디컬 빌딩도 중요하고 뭐 복합 건물도 중요한데 단독 건물이 좋아요. 간판 하나만 딱 달고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뭐 계속 의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경쟁 안 하고 살겠어요. 그리고 이게 내 땅이라고 어떻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서로 선후배끼리 얘기도 하고 너 진짜 거기다 개업할래? 그러면 뭐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되지. 얘기도 안 하고 들어와서 그러면 안 되고 그럼 후배들 개업한다 그러면 같이 잘 지내면 되죠. 자, 여러분 옆에 유방외과가 있을 경우에는 찾아가서 인사를 하시고 먼저 예의를 좀 갖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엄태익 원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1인 개원의 경우 한 달 지출 경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할까요? 하고 박지혜 선생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돈이 얼마나 들까요, 원장님? 박지혜 선생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돈 많은 사람이 사실 성공합니다. 임대료가 싼 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개업 준비를 하는데 뭐 한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임대료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들어가는 거고. 한 꼴랑은 아니죠. 뭐 한 3억, 뭐 5억 정도 있다. 그러면 임대료 1,000만 원짜리를 찾아가야죠. 그 이하로 찾아가야죠. 근데 좋은 데는 비쌉니다. 근데 아파트도 강남이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업할 때 돈 많이 들고 그리고 마케팅 아까 뭐 강의 많이 들었잖아요. 마케팅 뭐 업체들한테 뭐 얼마 주고 그러는데 아무튼 마케팅 전체적으로 보면 선 마케팅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벌어서 광고나 뭘 더 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개원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병원 오픈하기 전에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다 준비를 하고 선 마케팅을 하고 병원을 돌려야지 실패하지 않고 지나가지.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뭐 좀 더해서 나중에 조금씩 늘려나가야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마케팅이 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다소 좀 두루뭉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 뭐 저희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기로 했잖아요. 난 얼마 썼다. 딱 말씀해 처음에 주시죠. 저는 가난한 의사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임대료가 한 70만 원? 근데 굉장히 넓은 땅을 얻었어요. 뒤에 주차장이 많고 또 수원에서 좀 좋은 자리. 임대료 270만 원. 직원 둘 한 150만 원씩 썼죠. 그리고 이제 광고비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검색을 이제 지금도 검색이지만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9대 1이었어요. 네이버가 9고 다음이 1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은 광고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검색어를 했는데 그때는 수원 유방 그런 게 하나에 70원, 100원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비용 얼마 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다르죠. 그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쓰기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강남에서 개업해가지고 검색 엔진 돌리고 하면 키워드 검색료만 한 달에 한 1,500만 원 이상 나가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키워드 쫄리니까 2등 해놓을 거 3등하고 4등하고 5등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1등으로 올려놔야죠. 처음 개업해서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0,000원씩 나가지만 그래도 나는 내 이름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먼저 선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자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 엄 원장님은 선 투자는 그냥 과감하게 해라 하셨습니다. 앞서서 나는 솔직하게 얼마 투자해서 얼마 첫 달에 벌고 얼마 손해 봤어. 이거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우리 노 원장님께서 하셨거든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현실적인 수치를 원하실 것 같아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오기 전에 제 거 옛날 데이터를 한번 뒤져보고 왔습니다. 제가 2011년에 개원했으니까 10년 전이어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미리 고려해서 참조하시고 저는 맨 처음에 4억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 돈 1억 하고 은행에서 대출 3억 받았고요. 그때 외과 전문의의 대출 한도가 3억이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다 받아야지 이제 나중에 이게 혹시 병원이 안 됐을 때는 추가로 받기가 어렵고 일단 처음 일정 다 받고 이자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세금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한도로 받는 게 좋다. 실은 외과 전문의한테 별로 많이 대출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억 하고 제 모아놓은 돈 1억 이렇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임대 보증금 내고 제일 목돈 들어가는 것이 장비 촬영기하고 유방 초음파 사고 이제 그런 경비 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혹시 이제 한 달에 얼마 정도의 고정적인 지출이 나가는지 그것이 이제 궁금하실 건데 처음에 한 6개월 정도의 광고비를 그 당시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써야 되겠다라고 예산을 잡았고 그 액수하고 3개월 동안 내가 정말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을 때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이 액수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제 그 개원 비용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고요. 첫 달에 제가 4월 23일 날 개원해서 5월 달에 1,400만 원 벌었고 1,20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페이로 이제 대개는 이제 페이 시세는 지역마다 조금 다르니까요. 또 저는 서울 경기 지방이 아니고 이제 지방 광역시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페이로 번 것만큼 벌 수 있는데 6개월 걸렸고 이제 대출금 다 갚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2년 지나고 나서 페이 2배만큼 버는데 3년 걸렸고요. 3배만큼 버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혼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데이터를 낼 수 있었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공동 개원으로 넘어가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고 최근 데이터는 저와 이렇게 같이 동업하는 선생님과의 이렇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입을 그만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궁금한 굉장히 점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옆에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던 우리 김준호 원장님도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저도 이제 초기에 지출이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에 지출이 저도 이제 개업 한 5년 되니까 저는 이제 약간 경제관념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를 계산을 안 하고 초창기에는 좀 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저는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게 한 달에 한 1,800만 원이 조금 넘는 한 2,000 이내에 나가는 것 같고요. 저는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광고비가 0원입니다. 안 하고 광고를 따로 있거든요. 안 네, 하세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어떻게 손님들이 제 발로 찾아오죠? 그러게요. 그래도 힘듭니다. 아니, 근데 광고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광고비는 쓰는 게 좋은데 저는 일단은 광고비는 제로고요. 현재는 나가는 돈은. 그래서 한 임대료가 한 500, 뭐 직원 급여가 한 700, 조무사 2명, 방선사 1명, 3명 쓰고 있고요. 보험료만 한 540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 한 100만 원 나가고요. 기타 여비 해가지고 한 2천 정도 한 달에 고정 지출로 나가는 것 같고, 우리 노현 원장님이 대출 말씀하셨는데 저도 노현 원장님은 그래도 1억 정도 모아놓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개업할 때 모아놓은 돈이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은행 도움으로. 그때 저도 과마다 그때 저 약간 자괴감이 든 게 과마다 대출 한도가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는 좀 많고 외과가 그때 3억이었나 4억이었나 그래서 저는 4억 5천을 제가 받을 수 있는 풀이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준비하시는 원장님들 중에 돈을 좀 개인 자금을 좀 모아놓고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대출은 받을 수 있을 때 개원 초기에 풀로 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자는 또 어차피 비용 처리도 되고 요즘은 대출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개업 2, 3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잡히면 그 이제 대출 받아서 다른 투자를 하고 이런 이제 부동산 관리 하여튼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1억 대출 받기도 엄청 어렵거든요. 개업할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풀로 다 대출 받으시고 네, 남으면 뭐 재테크 하시면 돼요. 그 돈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 실 금액까지 솔직하게 다 들으실 수 있는 곳은 맘모톰에서 하는 웨비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원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잠깐만 있어봐. 그러니까 지금 나간 돈 말고 처음 개업할 때 얘기를 해야지. 근데 거의 그래? 기억이 안 나신대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광고비를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더 나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나만 금액 얘기한 사람 아는 사람 되잖아. 아, 네. 아닙니다. 다음 질문에 또.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노혜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개원 초 환자 확보를 위해서 기존 병원에서 추적 관찰하던 환자를 개원 병원으로 관리 연장하는 효과적인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김종현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 경력이 실은 이제 제가 대학에서 외과 수련을 마치고 제가 97학번입니다. 수련 한 번도 중간에 이제 텀을 두지 않고 계속 쭉 이어서 일을 했었는데 전문의 따고 나서 이제 전임의를 2년 정도 하고 그때 전임이 1년차 때 애를 하나 낳고 전임이 2년차 때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창 좀 몸이 피폐해지고 정신도 좀 힘들어진 이런 시기에 그 봉지기로 이렇게 가게 됐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의국 선배님 병원이었기 때문에 외과가 굉장히 좀 할 수 있는 만큼 잘 할 수 있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시저를 모두 할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갖춰진 병원으로 갔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초음파도 많이 하고 뭐 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은 모여있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전임을 할 때는 실은 제 환자가 모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봉직하는 곳에서 제가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개원을 이제 같은 구 안에서 개원을 했는데 조금 떨어져 있었고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 기록지를 제가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수술 기록지를 보관했던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문자로 연락을 한 번씩 했었고요. 저 여기 개원했다. 그 외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저 질문이 이제 봉지기를 오래 하셔서 쌓인 환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이라면 이제 제가 조금 부족하고 저는 초창기에 마케팅 환자를 끌어오려고 하는 이런 방법 중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제가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쉽게 환자들이 와서 유방 초음파를 하고 검진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 수술을 하거나 병이 있어서 치료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와서 저에게 설명을 듣고 수술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저 사람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병원을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항상 병원 간판이나 병원 플래카드만 보지만 실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광고를 해도 저 병원이 어디 있었지? 뭐 간판도 없었네? 지금 제가 10년이 됐는데 환자가 이 병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마케팅은 그냥 초기에 실은 타겟은 제 주변에 있는 의사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 선후배님들이나 제 지역에 상무지구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보건소에서 병원 명단을 받아가지고 유방 검진을 하는 병원이나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렇게 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병원 원장님들한테 모두 다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모두 다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환자가 오면 그 환자가 치료를 하고 결과가 어찌 됐는지 그 원장님에게 다시 이렇게 진료 회신서를 보냈었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수가 적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신을 보내주면 받는 원장님들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현실이고 그 당시에는 제가 나름 희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통한 방법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김순호 원장님께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근방에 나는 개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봤던 환자를 이렇게 좀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해서 환자를 데리고 오면 기존에 병원에 있던 원장님들은 안 좋아하시지 않나요? 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실은 그런 눈치는 별로 보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봉지기를 오래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을 다들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저 또 한 6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화되는 초창기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거에는 조금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이제 개업을 꽤 한 1년 정도 이제 예상을 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유방외과 환자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제 추적 관찰을 하러 오는데 저는 이제 A4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물론 이제 다 프린트 해놔가지고 오늘 환자분들한테 다 드렸었습니다. 외래 오시면 실은 제가 언제까지 근무를 할 것 같고 요 바로 앞에 개업을 하게 됐으니 저를 믿으신다면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근데 주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동안 감사했고 저한테 저를 믿어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수술도 받으시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들었을 때 이제 봉지기 하고 근처에 개업을 하거나 했을 때 자기한테 팔로 들어온 환자가 10%도 안 된다 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꽤 많은 환자분들이 초기에 와주셔서 좀 쉽게 처음에 자리를 잡은 저는 편지를 오는 환자들마다 계속 줬었습니다. 역시나 마음을 울리는 감동요법으로 편지로서 이렇게 손님을 유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엄 원장님은 혹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죠. 지금은 기존 환자들한테 연락하면 이거 불법입니다. 이게 큰일 나거든요. 환자 중에 다 착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라 이 사람 내 연락처 어떻게 알았지? 하고 고발을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돼가지고 병원 문을 잠깐 닫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두 번째로는 전에 있던 원장이 얘가 환자들한테 연락을 했어? 라고 알고 의식하고 발끈하실 수도 있죠. 보건소에다가 일러버리면은 또 역시 병원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손편지는 괜찮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연락처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왔을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존 원장님하고 친하게 잘 지내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서 나중에 병원 와서 그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원장님 여기 갔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오기 전에 원장한테 잘해야지.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잘하고 또 가끔 이제 와서 직원들 선물도 좀 사주고 그래서 야, 나 저기 갔는데 환자 오면 얘기해줘. 그래야지 맞지. 자기가 연락한다. 그거는 크게 걸리죠. 역시나 인간관계가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성이 돼야 그 다음도 잘 풀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노 원장님께 드려볼게요. 직원 포지션 세팅, 어떤 직원을 어디에 배치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라고 김병섭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또 좋은 직원을 뽑는 노하우도 궁금해 하셨는데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운이 따라줘야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는 구조가 혼자 할 때는 방사선사 1명, 그다음에 조무사 2, 이렇게 이제 같은 식구로 맞이해서 4명이 꾸려갔었고요. 이제 제가 직원들을 대할 때는 모두 다 동급으로 대하지만 이제 서로 간에 너무 연배가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게 뭐 아주 사소한 거에서 부딪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의 나이 차이는 그 2-3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게 했었고요. 이왕이면 뽑을 때 좀 서로 저는 이제 약간 페이를 더 주더라도 경력이 있는 친구를 처음 뽑아서 저도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직원들을 뽑았었고, 방사선사는 일단 유방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방 촬영하는 분을 한번 모시고, 그다음에 조무사는 한 분은 원무과 경력이 있었던 친구를 뽑고 또 한 분은 주로 수술장에서 활동을 했던 친구를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에 쏙쏙 드는 사람들이 여러 명 와주면 그 중에 이제 고를 수 있는데 실은 중간에 교체가 되거나 모집을 했는데도 정말 아무도 안 올 때도 있고 깜짝 놀랄 정도로 뭐 10명, 20명 지원서를 몽땅 보낼 때도 있어서 아마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직원들, 제가 필요한 사람을 자격 조건을 뽑는 게 중요하지만 뽑을 때는 항상 그 친구가 전에 일했던 병원에 또 일단 먼저 양해를 얻고요. 그 전에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 직원이 그 전에 어떻게 잘 지내는지, 제가 뽑아도 괜찮겠는지 이런 거를 문의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채용을 하게 되는데, 채용을 하고 나서도 혹시 이제 저는 마음에 들지만 이 기존에 있던 직원들하고 뭐 새로 온 직원이 서로 안 맞는다든가, 이게 주로 이제 여자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뭐 서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가계약 기간을 두고 그 당시에 조율을 해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과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나이 차이도 중요하고 또 3개월 동안 약간 수습식으로 일단 인터넷 과정을 거쳐서 정식 채용을 한다, 이렇게 좀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엄 원장님은 어떻게 좀 직원 채용의 비결 노하우 있을까요? 그렇죠. 직원 채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한동안은 RN들만 썼거든요. 간호조무사를 쓰지 않고 간호사들만 써서 했는데 이제 갈수록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구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 구해주면 기다려야 돼요. 4명이 일하는데 3명이다. 그리고 이제 1명이 안 구해진다. 그러면은 덥석 물면 안 되고 좋은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머지 3명한테 그 1명의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럼 얘들이 3명이 기다리거든요.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원장님, 한 달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좋아. 얘 구해질 때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추가 근무 수당을 주겠다. 참아보자. 한 6개월 기다리다가 좋은 사람이 오면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이 안 나가게 하려면 있어봐. 이거 우리 직원들이 보는 건 아니죠?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이제 안 되는데. 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상여금을 분기에 한 번씩 줘요. 이게 약간 뭐 주제랑 어긋났을지 모르겠는데 1, 4, 7, 10도 좋고 아무튼 분기에 한 번씩 상여금을 주면 상여금 받고 나가지 애들이 그냥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이 그만둘 거를 눈치를 보더라도 아 얘가 4월까지는 있겠구나 하고 또 상여금을 줄 때는 금액을 예상치 못하게 줘야 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많이 주고 예상치 못하게 적게 주고 그래야지 내가 기대한 만큼만 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네, 우리 김준호 원장님께서는요. 예, 저 엄태익 선생님이 처음 얘기하신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직원이 저도 이제 중간에 직원이 문제도 생기고 막 해가지고 새로 뽑는데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그러면 이제 막 다른 근무자들이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 이제 진료도 좀 매끄럽게 못 돼서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뽑은 직원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엄태익 선생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도 몇 번 그런 실수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나머지 직원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계속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힘드니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좀 고생하자. 대신 내가 보상은 다 해주겠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몇 사람을 면접을 보고 뽑았는데 그분이 지금은 꽤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하고요. 개업을 준비하고 계시면 좀 그 직원 뽑는 건 여유를 가지시고 좋은 직원을 뽑는 게 직원이 분명히 그렇게 뽑아도 말썽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뽑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준호 원장님께 드려볼게요. 취업해서 몇 년 정도 실무 경험을 쌓아야지 개원이 가능할까요? 하고 김채원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기간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유방외과니까 내가 유방 질환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부작용을 내가 케어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들면 바로 그건 뭐 기간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년도 충분할 것 같고요. 또 빠르신 분들은 뭐 대신 이제 봉지기로 혹시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그때 단순한 유방 진료 어떤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저도 나와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청구라든지 심사 뭐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병원 경영. 그러니까 이제 병원 규모에 계시면 실은 그걸 전문가들로 해주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심사과라든지 뭐 총무 직원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개업하면서 배워두거나 아니면 물어보거나 어떻게 청구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니까 의학적인 거 외적인 거를 시간 내실 때 저기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은 별로 내가 이 질환에 대해서 뭐 자신 있으면 뭐 당장 나오셔도 되죠. 네. 일단 뭐 기간은 따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뭐 1년도 안 됐어도 괜찮다 하셨는데 엄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소한 2년은 난 아니다. 2년이다 하셨어요. 2년은 있어야죠. 그 2년 동안에 경험치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사고를 쳐봐야 돼요. 2년 동안에 개업하기 전에 사고를 좀 쳐야지. 나중에 개업 안 하고 개업했을 때 사고 안 치지. 익숙해지려면 한 2년은 하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우리 노 원장님께서는요? 2년 받고 뭐 몇 년 갑니까? 아니요, 저도 1, 2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유방 초음파가 기본인데 대학에서는 수련을 할 때 유방 초음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초음파에 익숙해질 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이거 열심히 여기서 병원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개원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개원을 하려고 생각하셨으면 무조건 빨리 나와서 시장을 선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먼저 나와서 자리 잡은 사람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개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것 같아요. 자, 있어야지 하지. 돈은 은행돈. 네, 돈은 뭐 제 돈 은행돈으로 갖고 하면 하나요?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션 개원 준비 후배가 묻다는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개원 선배가 답하다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셨어요. 권선미 선생님께서. 사실은 뭘 궁금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개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팁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정말
뭐부터 해야 될지 너무 막연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분들께 여러분들이 막상 내가 개원을 하고 나니 그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더라. 아, 이게 좀 아쉽다 하는 그런 꿀팁들을 한 분 한 분씩 경험담을 통해서 좀 전수를 해 주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태익 선생님을 시작으로 김준호 선생님 그리고 노혜원 선생님 이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엄태익 원장님의 발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업을 저는 이제 항상 계획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업을 준비할 때도 이제 저는 페이닥터를 2년을 했습니다. 펠로우도 마치고 이제 준종합병원에서 2년을 했는데 거기도 계약을 2년을 했어요. 전 2년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1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마지막 날까지 2년째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개업을 했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나머지 1년 동안은 성실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1년 동안 내가 개업을 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게 2010년이죠. 2010년에는 나는 2011년에 개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버스에서 매일같이 일기를 씁니다. 나 개업하면 이거 해야지 하고 그 일기를 또 다음날 한번 또 읽어봐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황당한 생각을 했지? 하고 또 일기를 써요. 고치고. 그렇게 고치고 하다가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일기를 쓰니까 더 이상 이제 일기가 고쳐지지 않는 거야. 이 내용으로 개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병원뿐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잠깐 얘기해 주고 싶어요. 첫 번째로 사업의 정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한 줄로 나와야 돼요. 나는 뭘 할 것인가. 그걸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정의되지 않으면 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사업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타겟 고객. 저희 같은 경우는 30, 40대 여성이 타겟 고객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어디 많이 다니나 그걸 고민하고 그렇게 막 어떻지? 우리 내 30, 40대 여성은 뭘 좋아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노현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원하는 유방외과 의사의 타겟 고객은 30, 40대 여성이 아니고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 원장님들이죠. 근처에 산부인과 병원이 4개가 있다. 그럼 그 4군데의 산부인과 원장님들한테 가서 직접 인사도 하고 거기서 검진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인사는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4개의 산부인과에 그 도시 인구의 여성들은 다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30, 40대 여성들을 모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환자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동네 내과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팔로우 노출된 환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타겟 고객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세워서 그거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차별화 전략이죠. 내가 뭐가 다를 게 있는가. 이거는 제가 얘기해 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남과 다른 것과 또 본인이 해야 될 다른 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점이 다르다.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부각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말 차별화 전략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이게 세 번째거든요. 네 번째는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역마다 다릅니다. 노현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김준호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곳은 정말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 붙이고 플랜카드 붙이는 걸로 잘 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는 정말 버스 광고를 해서 잘 되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고 어디는 지하철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어디는 온라인 마케팅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가 나한테 돈을 벌어줄지 모르니까 첫 달에는 여러 종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 걸러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해봐야죠. 그래서 들어가는 돈은 확실히 써야 돼요. 선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거는 정말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이 얼마 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얼마만큼의 빚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1억의 빚이 생기면, 그러니까 다 까먹고 1억이 생기면 난 못 살 것 같아. 불안해. 나 한 10억 정도는 뭐 빚져도 돼. 거기에 따라서 개업 전략이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보수적이 될 수 있는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향을 파악하는, 은행 가면 맨날 하잖아요. 나의 투자 성향 파악하는 거. 그 5가지 정도는 알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개업 일기를 써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엄원장님의 발표 들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김준호 원장님 발표 시작하시겠습니다. 뭐 개업의 특별한 팁이라기보다 제가 후회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좀 더 일찍 할 걸.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 내일부터 당장 자리 알아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실은 있고 싶어가지고 있다가 개업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경제적인 게 굉장히 큰 요소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 막 대학에 있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뭐 경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여유가 좀 있다 하시면 대학에 계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도 여유도 있고 환자도 보고. 그런데 이제 개업을 해야겠다, 나는 개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빨리 하십시오. 개업의 적절한 시기는 없습니다. 경기는 항상 안 좋아요. 개업하기 좋은 경기는 없고, 대신 아까 이제 기본적인 내가 환자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가급적 빨리 하시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십시오. 저는 이제 거의 40이 다 돼서 개업을 했더니 뭔가 새로운 걸 트라이 해보고 싶어도 의지가 많이 좀 딸리더라고요. 네, 지금 바로 개업하십시오. 네, 정말 실질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혜원 원장님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은 뭐 팁보다는 저는 실은 개원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개원을 준비하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대학병원에 계시면 시간이 남나요? 저 아침 6시 반부터 11시까지 쉬어본 적이 없는데요. 교수 되면 다 괜찮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은 실은 정말 너무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은 제가 어디 몰래 숨어서 쉬고 싶어도 염치가 없어서 못 쉬는 이런 상황이라 실은 대학에 있으면 밖에 나오기가 무섭습니다. 봉직으로 나오는 것도 무섭고 개원을 한다는 건 더 무섭죠. 근데 저보다 점점 더 의대에 가기는 어려워지고 저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의사 선생님들이 되고 졸업하는데 나오면 다 됩니다. 닥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 전에는 계속 이런 속박 속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막히는 거 없이 내 마음대로 돈 펑펑 쓰고, 전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 결제하다가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이런 개원, 저는 후회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원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이런 좁은 세상 안에 살게 되는데 만나는 사람 맨날 의사, 간호사, 뭐 병원 환자, 정말로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다가 개원을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직군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은 개원 1, 2개월 사이에는 환자들보다는 오히려 업체분들이나 뭐 제약회사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데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한 인생사를 겪거나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팁이라기보다는 아까 엄태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가닥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뭐 개최하는 개원 준비 뭐 세미나 이런 거를 일단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도 한 봉직이 하면서 6, 7개월 지나고 나서 이거 개원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거기서 준 아주 잘 써먹은 개원 100일 전부터 뭘 해야 될 건가, 이런 뭐 매뉴얼, 수첩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펴놓고 나는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했었고요.
일단 제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점점 병원을 발전을 시키고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모셨던 은사님들을 내 병원에 모신다든가 이런 꿈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지금은 뭐 여자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가정생활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 또 나의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얼마나 주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개원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멍 때리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정말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적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세 원장님들의 경험담을 들어봤는데 정말 세 분 모두 다 개원을 적극 찬성하시는 이쪽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개원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아, 내가 그럼 정말 하루빨리 개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웨비나가 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한번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또 발표를 하는 동안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어떤 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딱 지목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만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고 여기에 좀 내가 답변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일단 먼저 선 지목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은근히 나갔으면 하는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다소 좀 까다로운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리 엄 원장님 답변 주시죠. 일단 내가 나갔으면 하는 거 하고요. 또 내가 그 직원들이 나갔으면 하는 직원 좀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얘는 정말 득이 안 된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안 된다. 그러면 나가면 됩니다. 뭐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달치 급여를 더 주면 되거든요. 부당해고 오케이. 급여 더 주면. 그리고 짧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번 달까지만 하자.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를 드셨어요. 아니, 요즘엔 이제 또 그 병원 여러 가지 뭐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쉽지가 않죠. 또 노동법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은근히 나갔으면 하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저는 대놓고 나갔으면 하는 표시를 합니다. 티를 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티를 내요? 뭐 무뚝뚝하게 한다든지 차갑게 대합니까? 그냥 뭐 은근히 나갔으면이 아니고 그냥 대놓고 나갔으면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무서워요. 근데 이제 좀 조심해.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뭐 노무사가 있으시면 노무사랑 항상 상의하시고 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 이 환자 정말 이상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저는 한 직원은 대놓고 나갔으면 하는 거를 티를 팍팍팍 냈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나갔습니까? 네, 뭐 나갔습니다. 혹시 노예 원장님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내보내본 직원이 한 번도 없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죠. 가장 효과가 좋았던 혹은 가성비가 좋았던 마케팅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분 계실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아끼셨던 노 원장님 답변 주시죠. 마케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처 병원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가장 많이 했었고 그거 말고 이제 업체를 통해서라거나 뭐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것은 제가 맨 처음에 환자들이 오면 문진표를 봤는데 문진표 맨 아래 항목이 뭐 어떻게 오셨나요? 해서 경로? 경로를 어떻게 저희 병원을 알게 되셨는지 뭐 지인의 소개 광고라면 뭘 했는지. 근데 이제 초반 광고에는 버스 광고가 제일 보고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의사들도 야, 너희 병원 버스 뭐 달고 다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 제가 버스 정류장 광고도 하고 버스 광고도 하고 이제 온라인 광고도 초반에는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구청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광고도 좀 했었는데
그 중에는 버스 광고가 제일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역시 광역시에 한해서 네. 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엄 원장님은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마케팅 광고는 불법적인 거죠. 예를 들면요. 저희들이 바이럴 마케팅이 가장 불법적입니다. 근데 그 이제 모 병원들은 강남에 있는 모 병원들은 그러니까 유방외과 말고요. 목숨 걸고 하죠.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생존이 걸렸으니까 불법 뭐 어때? 같이 죽으면 되지 뭐. 하고 독한만 먹고 아예 나는 불법할 자신이 있으면은 불법 마케팅을 하는 게 제일 세죠. 근데 저는 절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말로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 뭐지? 예전에 홈쇼핑하는 아저씨 한 명 알아가지고 그 아저씨네 놀러 갔더니 거기 막 1번 적극적으로 깐다. 2번 뭐 죽도록 깐다 그래가지고 다른 업체 깐다는 얘기만 생활수칙처럼 1, 2, 3, 4, 5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의사의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본 의사가 쓴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나는 주변에 얼마나 좋은 동료들이 있는가. 그리고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간다고 할 때 나는 얼마나 좋은 음성으로 그 환자를 대하는가. 유방외과 의사들에 대하여 그런 글을 쓴 게 있어요. 지금도 항상 고민하고 좋은 음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불법적인 거는 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고 잘 모르죠. 의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 유튜브도 영상이 와서 우리가 찍어주는 거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뭐 키워드 검색 광고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맘카페 같은 데 가서 댓글 달으면 다 알아요. 알바가 쓴 건지 저 원장이 쓴 건지 이제 환자들이 더 잘 압니다. 소비자들이 훨씬 잘 알죠. 이거 알바 글이네. 우리 병원 좋아요라고 얘기해봐야 올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환자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심도 있는 검색을 해서 오니까 뭐 자기 글 자기가 카페에 올리지 마시고 검색하고 오는 환자들한테 잘해서 그분들이 좋은 그 리뷰를 쓰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공동 개원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노 원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병원이 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잠깐 그 준비한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보여주시면 이 내용은 제가 여기 참석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2011년에 혼자 개원을 하고 하다가 이게 동반자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딱 알맞은 친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2015년에 둘이 공동으로 확장 개원, 이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또 이 친구도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셋이 혹시 같이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둘이 했을 때하고 셋이 같이 했을 때의 장점, 그다음에 그 친구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둘이 하고 있는데 또 같이 들어와서 하면 어떨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저 혼자서 해보고 그 친구 입장에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친구는 다른 곳에서 봉직을 하고 있다가 혼자 단독 개원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다른 곳으로 페이로 자리 이동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와 같이 공동 개원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그때 제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지금 현실에 더 적합하지 않나,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지만 일단 휴가를 좀 길게 가기도 어렵고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고, 저 같은 경우에 아이들 입학식 가려고 해도 병원 문을 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려고 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 매여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돼서 공동 개원을 한다면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병원이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지속이 되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공동 개원의 장점은 그것이 가장 큽니다. 뭔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병원은 계속 문이 열려 있지만 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좋고, 그다음에 유방 촬영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가의 장비를 둘이 공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장비를 사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정말 같이 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생기냐.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공동개원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짝사랑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원장님 생각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는데 대신 단점이 저희가 지금 구조는 여자 원장 2명에 그 방사선사 2명, 조무사 4명 이렇게 하고 네, 인력은 뭔가 좀 누군가 한 명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 명이 빠지더라도 최소 인원 4명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이 약간 숫자가 약간 늘어나다 보니까 큰 병원은 더 문제가 많겠죠. 근데 이제 서로 사이의 관계라든가 뭐 저 직원이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원장님은 내가 저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라든가 내가 이 친구를 예뻐하는데 저 친구는 좀 별로 아닌 것 같아. 이런 그 미묘한 감정의 뭐 스트레스 이런 것이 조금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핵심이 돈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개원을 하고 이게 뭐하고 비교하면 좋냐면 조론이 예정된 결혼입니다. 제가 이 친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뭐 100년 해로 할 건 아니고 언젠가는 제가 일을 그만두든 그 친구가 일은 그만두든 병원을 분리를 하든 이게 끝나야죠. 근데 끝났을 때 어떻게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할 것인가. 그래서 계약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작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분을 가질 때도 저는 이제 같이 문을 여는 경우는 더 쉽고 간단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먼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보다 3년 후배인 이제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분을 60% 갖고 저 선생님이 40% 가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제 병원에 이미 자리를 잡은 거에 대해서 권리금을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들 그리고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저 말고 다른 데 가서 저하고 똑같이 개원을 해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잘할 수 있고 멋지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저기 옆에 동네에다가 경쟁자를 만들 거냐 아니면 내가 데리고 와서 저하고 같이 아예 반반 해가지고 서로 윈윈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50대 50이 가장 심플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개원을 공동 개원을 내가 해야 되겠다.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참 어렵고요.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 궁합도 봤습니다. 궁합을 봤더니 저 혼자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같이 하면 병원이 잘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수원이 뛰어나거나 막 직원들을 막 휘어잡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둘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공동개원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원장님들이 10분 중에 한 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0분 중에 한 분은 뭐 잘해봐라 10분 중에 8분은 괜찮겠냐? 좀 불안한데 뭐 주변에 누가 공동개원 하다가 3년 만에 깨졌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혹시라도 정말 그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공동개원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이렇게 이런 훌륭한 동반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주 좀 경험에 우러난 자세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 4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원가의 유방 갑상선 진료 이외에 수익 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원장님. 유방 갑상선만 진료해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뭐 한두 푼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방 갑상선만 진료하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하는 거 잘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통 질문 5개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딱 꼽아 주시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짜잔! 에어팟! 요즘에 귀에 또 콩나물을 안 꽂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에어팟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엄원장님부터 질문 하나 꼽아 주시죠. 아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저는 2번이었죠. 박지현 선생님이었나요? 박지혜 선생님. 박지혜 1인 개원의 경우 한 달 지출 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할까요? 제가 라고 하려고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우리 박지혜 선생님께 에어팟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김준호 원장님 골라주셨죠? 지금 막 고르시는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네. 조자영 선생님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네, 유방외과에 적합한 입지 선정이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었는데요. 우리 조자영 선생님 에어팟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노 원장님 기억이 안 나세요? 근데 저 아까 네, 어떤 질문? 1년 아. 한 달 경비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미 혹시 뽑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 마- 질문 제가 중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공동개원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으로 공동개원 괜찮은가요? 공동개원에 대한 원래는 5개 질문 중에 뽑아주시는 겁니다만 그래도 가장 사심을 담아서 얘기해주신 공동개원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께 저희가 에어팟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하이라이트였죠. 디스커션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